네,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계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급증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는 전날 대비 다소 한 2만 명 정도가 줄은 규모를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방역 당국의 결과 분석은 이제 3월 1일, 그러니까 휴일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급증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더블링이 계속 몇 주 동안 보였었거든요. 이때보다는 약간은 줄은 경향은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감소라는 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증가폭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 20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게 되면 일단 감염되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전체적인 그룹 명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20만 명 정도의 규모를 보이게 되면 증가폭은 조금 둔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은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뭐 일련의 여러 가지 방역 조치 완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는 조금 더 이 증가폭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확진자 정점에서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30만에서 40만 정도를 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명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네. 거죠. 그럼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제가 원래 방역 조치 완화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그 이전에 오미크론이 우점화되기 이전에 제가 예측했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4월경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그 시점이 좀 뒤로 미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3월 중순에서 4월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려되는 대목이 이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인데요. 오늘 또 최다를 기록해서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중증 환자 숫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가 700명대 후반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 한 10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였을 때 감염되신 분들 중에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만 명 규모를 넘었기 때문에 한 뭐 1, 2주 시차를 두고선 지금 위중증 환자 숫자보다 2배 정도는 최소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병상 가동률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서로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산소 치료를 받는 분들에 한해서 위중증 환자 카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중환자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의 절대 수치보다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보다 신규 확진자가 과거 이제 위중증 환자가 감염됐을 때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거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도 100%로 볼 수가 없고요. 이 보건 인력들을 고려하면 70에서 75%에 도달하게 되면 포화 상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는 최대 정점에서 2,500명까지 위중증 환자 규모를 보고 있는데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상 가동률은 이거보다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병상 가동률이 빠르게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최다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정부가 거리 두기는 좀 완화를 했는데요. 이 부분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26만 6천여 명으로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만 6,853명입니다. 어제보다 무려 6만 8천여 명 폭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1.6배, 2주 전과는 2.4배, 5주 전과 비교해서는 16배 정도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대통령 선거일인 9일쯤 확진자가 23만 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이미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1, 2주 이내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어제보다 58명 늘어난 1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어제보다 31명 늘어서 800명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전국이 전날보다 0.2%포인트 내린 50.5%, 수도권은 전날보다 0.1%포인트 내린 46.2%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92만 5천여 명으로 어제보다 6만 8천여 명 늘었고요.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14만 3천 명 정도입니다. 네, 정부가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를 해왔는데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연장을 했군요. 네, 정부는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0시로 돼 있는 현행 거리두기에서 인원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시간만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모두 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식당과 카페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과 PC방, 오락실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12종의 시설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됩니다. 전 차장은 그동안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놓고는 그동안 아직 유행 정점에 이르지 않은 만큼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확진자 수 추이와 거리두기 조정을 좀 알아봤는데 교수님 이 부분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네. 거리두기 이제 연장을 1시간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확진자 수 추이와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더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 조치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다. 더군다나 거리두기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질병청하고 키스트에서 발표했던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그 예측 모델 결과를 보면 이렇게 1시간 연장을 했을 때, 특히 9시에서 10시 연장했을 때 감염 전파율이 100% 가깝게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9시부터 10시가 아니라 10시부터 11시면 실제로 2차가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거리두기도 이제 조기 완화를 결정한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보여주시죠. 네, 요즘에 자가검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자가검사 키트는 코에다 면봉을 넣어서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코보다는 목에 넣어서 네. 채취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또 돌아서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코에다 하는 거를 비인두 도말이라고 하고 입에서 채취를 하는 거를 구인두 도말이라고 하는데 구인두 도말도 그러니까 비인두 도말을 정확하게 하려면 동네 병의원에서 하는 것처럼 깊숙하게 한 20cm 되는 면봉을 깊게 찌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구인두 도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긴 면봉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을 벌렸을 때 안쪽에 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부분까지 가는 그 부분이 이제 편도선 부위인데 거기에서 채취를 하고 또 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 목 깊숙이 넣는 게 상당히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깊게 놓을 때 이제 구역질이 나는 걸 구역반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역반사가 일어날 정도까지 깊숙하게 넣어야 되거든요. 잘못할 경우에는 안쪽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자가검사 키트에 나오는 면봉 자체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구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시로 물을 먹거나 양치를 하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게 일정 부분 순간적으로 희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근거는 없고요. 근데 다만 지금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에서 깊게 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가까운 한 2cm 정도 되는 부위에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좀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궁금증을 하나 모아봤는데요. 보시죠. 네, 보여주시죠. 예. 네, 신속항원 검사. 요즘 PCR 검사가요. 네네. 잘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늦게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전에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방역 당국의 지침은 예.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방이 나오고 PCR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반 투표자들과 함께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러면 감염 확산을 매개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마스크를 KF94 마스크를 철저히 잘 쓰시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런 신속 항원 검사에 양성 음성 여부까지 다 차치하고 호흡기나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소에서 임시 기표소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표를 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신속항원 검사 양성이 나온 게 어떤 통보를 보건당국에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에 오미크론의 특성상 일단 특히 역학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 특히 동거인이 확진이 된 경우에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거의 100% 가까이 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이 철저히 이제 조심을 하는 방법이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F94 마스크 쓰고 또 현장에 가면 일회용 장갑도 맞습니다. 주더라고요. 네, 꼭 맞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